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 그 AWS 온라인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테크 에벤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주 전에 있었던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가장 큰 글로벌 컨퍼런스인 그 리인벤트 행사에서 발표된 신규 서비스들을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인벤트라는 행사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를 이렇게 점쳐볼 수 있는 글로벌 행사로서요. 원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참석을 해서 세션도 듣고, 그 다음에 전시도 보시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고, 어,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그 발표도 듣고,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번 리인벤트에는 이제 이틀에 걸쳐서 이제 기조연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앤디 제시 CEO의 키노트와 버너 버게스 아마존 CTO의 키노트가 있는데요. 그 키노트 동안에 음,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런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런칭된 서비스들 위주로 오늘 주요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 행사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 뭐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정리해서 블로그도 쓰고 해서 많이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번 시간을 거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날 그 키노트를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 키노트 소개드리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조금 더 관심 있을 만한 서비스들은 따로 뒤에 데모로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날에는 이제 앤디 제시 CEO께서 이제 키노트를 하셨는데요. 주로 이제 그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 많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2014년도에는 그 이미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그 표준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고객들의 어떤 운명을 스스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개척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졌다고 하면 2016년의 어떤 클라우드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슈퍼파워, 뭐 아주 큰 능력을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서비스가 아주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주 기본 서비스로서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컴퓨팅 서비스, 즉 이제 EC2 서비스를 좀 자세하게 훑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T2 인스턴스부터 P2 인스턴스까지 그 고객들의 그 워크로드의 요구에 맞게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것은 그 메모리 최적화되어 있는 인스턴스, 어떤 것은 컴퓨팅 최적화된 인스턴스, 어떤 것은 그래픽 최적화된 인스턴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먼저 이제 T2 인스턴스 타입을 보면은 기존의 T2 나노부터 라지까지 이렇게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이 있었고요. 이 T2 인스턴스 타입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그 컴퓨팅 성능을 이제 아주 이렇게 최소화해놓고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크레딧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양만큼 컴퓨팅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인스턴스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이 인스턴스 타입의 많은 그 고객들이 요구 사항이 뭐냐면 메모리를 좀 올려달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T2 엑스라지와 T2 2엑스라지 인스턴스가 추가가 됐고요. CPU의 어떤 성능은 그대로지만 메모리가 이제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인텐시브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R3 인스턴스 타입에도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신규 인스턴스 타입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도 사실 그 메모리와 CPU를 이제 2배로 늘려서 더 많은 그 고성능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인메모리 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i2라고 해서 이제 그 IO가 많이 들어가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스턴스 타입도
이번에 이제 새로 차세대 인스턴스 타입을 소개를 했는데요. 뭐 이 i2 같은 경우에 이제 NoSQL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지 하드비라든지 이렇게 데이터 분석용, 그러니까 데이터의 I/O 가 굉장히 많은 인스턴스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i3라고 이제 차세대 인스턴스 타입을 곧 이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IOPS가 엄청나게 더 높아지고 메모리나 뭐 스토리지나 CPU도 높아진 그 고성 인스턴스 그 차세대 인스턴스 타입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C4에서도 이제 개선이 있었는데요. C4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 옵티마이즈 인스턴스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컴퓨테이션 작업이 많은 그런 작업들, 뭐 일반 웹서버라든지 뭐 배치 프로세싱이라든지 분산된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고객들이 또 필요로 하는 타입에 맞춰서 저희가 CPU의 어떤 스카이레이크라는 그 인텔 CPU를 사용을 하고 72 그 버추얼 CPU, 그다음에 메모리도 2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스루풋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EBS의 어떤 스루풋을 이제 3배 정도 높인 그 차세대 인스턴스 그 컴퓨팅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 미리 예고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T2와 R4와 i3, C5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고객들이 요구가 많은 인스턴스 타입에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인스턴스 타입, 차세대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그 하드웨어에 그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고객들은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를 뭔가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능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인스턴스 타입이 바로 F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이 인스턴스 타입은 그 필드 프로그래밍 게이트 어레이, 그 FPGA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그 CPU하고 메모리의 이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EC2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개발한 코드를 실제로 이제 FPGA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F1 인스턴스에 탑재를 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 인스턴스가 이제 이 가상 서버가 여기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것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어떤 인스턴스 타입이 될 거고요. 이제 FPGA 이미지는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져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FPGA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그 선도적인 기술이고 아직까지는 실험적인 기술인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탑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컴퓨팅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중에 F1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왼쪽에 있는 라이트 세일, 그러니까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 호스팅 기능이랑 그다음에 GPU를 이제 EC2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추가하는 장착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이제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요 기능들은 제가 웨비나 때 소개를 첫 시간에 해드렸는데 뒤에 그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서비스에 넣어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 중에 하나가요. 저희가 오로라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그 RDS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있습니다. 이 오로라라고 하는 것은 MySQL 기반으로 저희가 호환성이 높은 그 엔진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서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급 기능을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오픈소스 비용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그 RDB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그 병목인 그 밑에 스토리지 부분을 아마존 S3와 저희 분산 네트워크, 분산 스토리지 기능을 접목을 해가지고 변형한 그 엔진이 되겠고요. 많은 고객들이 이제 포스트그리 SQL도 호환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라고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아마존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 컴포터블 버전을 통해서 이제 풀리 그 매니지드 되어 있는 포스트그리 SQL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WS가 갖고 있는 확장성, 내구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뭐 상용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포스트그리 SQL을 만약에 쓰겠다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 상용급의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아주 10분의 1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런 그 서비스에 포스트그리 SQL도 추가하게 됐다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말고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이동을 이제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업로드를 하죠. S3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런데 이제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기가 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기기를 저희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이제 택배 서비스를 받듯이 저장 장치를 주문을 해서 내가 로컬에서 데이터를 카피해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AWS 보내면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노우볼이 이제 오픈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기능 개선 요구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요구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피된 데이터도 계속 보관을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이 내부적인 어떤 컴퓨팅 어널리시스도 이제 로컬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노우볼은 데이터 그냥 하드디스크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동 하드디스크 같은 정도지만 이 장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런칭한 서비스는 이제 AWS 스노우볼 엣지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그 스노우볼 일반 그 스탠다드 버전 그 장비랑 다르게 내부에 온보드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비 자체는 기존의 스노우볼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이제 이 아주 튼튼하죠. 뭐 이렇게 굉장히 충격에도 별 문제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많이 바뀐 거는 이제 일단 100TB급 캐패시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여기 안에다가 이제 그 어떤 컴퓨팅 서비스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해둔 건데요. 이것이 이제 그린글래스라고 하고 뒤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그 IoT 서비스, 저희가 새로 출시한 IoT 서비스와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뭐 100TB 이런 것까지 옮겼다 그러면 뭐 페타바이트급 또는 뭐 헥사바이트급 데이터는 어떻게 옮기냐 이러면 이제 뭐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만약에 이제 그런 종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꽤 있나 봅니다. 그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그 장비들이 뭐 몇백 개가 있어도 쉽게 그 옮기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AWS가 이제 이번에 그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작은 거 말고 좀 더 큰 걸 이제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제 앤디 제시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런칭이 되는 시점, 그 키노트 시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 한번 같이 보시죠.
Introducing AWS Snowmobile. 네, 어떠세요? AWS 스노우모빌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네, 트레일러죠. 일종의 아주 큰 그 스토리지 렉이 포함되어 있는 트럭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끌고 가서 그 데이터 센터 앞에서 마치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듯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다시 이제 그 AWS 클라우드가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갖고 와서 이제 넣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 컨테이너 트럭은 실제로 이제 그 저희 AWS 직원들이 뭐 직접 이게 트랜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챙겨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이제 뭐 강통신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기가 데디케이트 커넥션으로 이제 헥사바이트급 데이터를 만약 옮기겠다고 하면 26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스노우모빌을 사용하면 6개월 안에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아주 재밌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둘째 날 소개된 서비스들의 이제 요약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소개한 그 버너브게스 CTO의 키노트에서는 주로 이제 개발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그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여러분들의 어떤 컴퓨팅 환경, 개발 환경을 어떻게 혁신을 하는지, 트랜스포밍, 그러니까 뭔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베너브게스 박사님이 이제 기술 CTO시니까 그동안에 이제 해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녹여서 키노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실 이제 그 내용은 한번 직접 키노트를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제 키노트에서 발표된 주요 서비스들만 이제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 이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해 주신 건데요. 이 먼저 저희가 이제 옵스웍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옵스웍스의 셰프를 이제 저희가 그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이제 소개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셰프 서버는 이제 아마 데브옵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옵스웍스에서는 이제 셰프 오토메이션 서비스를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셰프 사용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EC2 시스템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툴을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AWS 그 EC2 인스턴스에다가 그 필요한 어떤 시스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 태스크로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EC2 인스턴스 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니저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고 또 환호하셨던 서비스가 이제 AWS 코드 빌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AWS 코드 빌드는 기존에 뭐 젠킨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빌드 서비스를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됐고요. 현재 그 이 빌드 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AWS의 코드 프로덕트들이 있잖아요. 이 코드 프로덕트는 이제 소스로부터 해서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이렇게 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따라가는 그 서비스인데 그 중간에 하나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빌드 쪽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코드 커밋, 그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디플로이에 대한 서비스가 있었는데 빌드 부분에 이번에 새로 추가를 함으로써 전체 어떤 코드 도구들이 다 갖춰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이제 코드 커밋, 그러니까 깃 기반의 그 매니지 서비스, 소스 컨트롤 매니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배포는 이제 코드 디플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빌드는 이제 코드 빌드를 사용을 하고, 이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AWS가 제공하고 있는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이제 코드에서 빌드, 테스트, 배포, 프로비저닝,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완벽히 구비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WS에서 코드 개발 및 배포를 할 때 별 무리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그 서비스는요, AWS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AWS에 있는 모든 그 이벤트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VM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헬스보드를 전체적인 헬스보드를 봤어야 되는데요. 이 퍼스널 헬스보드는 그 홈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벨 그 마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만의 그 인스턴스들의 어떤 상태라든지 여러분들만의 어떤 자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헬스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 대시보드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자원만 나한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위해서 모바일 앱 개발을 하시는 그 분들이 어떤 특정 고객에게 타겟된 푸시 노티를 보내게 되고 싶을 때 서비스할 수 있는 핀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도 이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아마 이것은 이제 모바일 허브에서 이제 모바일 앱 개발을 하신 분들이 이제 모바일 애널리틱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떤 애널리틱스 된 결과를 갖고 뭔가 계속 노티를 보내고 싶다라는 어떤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만든 서비스고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또 그 둘째 날 키노트에서 소개된 서비스 중에 좀 흥미를 끌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였던 서비스가 AWS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풀리 매니지드 데이터 카탈로그 ETL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딱 그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데이터를 클린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쉽게 이렇게 다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 스토어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존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 ET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데이터 클린징 하시는 그런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기존의 그 AWS에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고 뭐 JDBC나 ODBC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이제 일단 만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클린징을 할 건지 데이터 변환을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이제 스케줄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잡이 돌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ETL 소프트웨어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AWS 쓰시는데 이걸 다시 또 ETL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AWS 배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리 매니지드 배치 프로세싱 서비스입니다. 아마 배치를 돌리는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되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EC2 인스턴스에다가 뭐 클론 잡을 해서 돌린다거나 그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배치 잡을 돌릴 때 필요한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계속 손으로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AWS 배치 서비스를 통하시면은 손쉽게 이제 배치 잡을 처리하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잡을 하는 그 과정을 잠깐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현재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이제 배치 잡들이 있고요. 이 배치 잡들을 이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만약에 온디맨드 환경에 이제 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미니멈, 맥시멈 인스턴스 숫자를 정하고 이 배치 잡들의 순서의 작업들을 이제 큐에다가 이게 쌓으면 인스턴스를 이제 요청을 하고 이 배치 잡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정렬된 그 배치 잡들은 각각의 인스턴스에 맞춰 갖고 처리가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은 컴퓨팅이 아주 많은 그런 잡이죠. 그래서 이제 C4 인스턴스에서 작업이 쫙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 녹색 작업은 R3,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메모리가 많은 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가 많은 잡들은 메모리가 많은 이 인스턴스가 이제 실행이 돼서 딱딱딱딱 순서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로드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이 워크로드의 상태에 맞는 인스턴스들을 띄워서 매니지드하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작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은 이제 스팟 인스턴스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팟 인스턴스에 C4 인스턴스를 띄워서 Q2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온디맨드 환경과 스팟 환경을 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작업을 정의를 하시고 올려주시기만 하면 이 풀 매니지 서비스로 배치 작업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뭐 EC2 인스턴스의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배치 작업을 돌리실 필요가 없고요. AWS 맡겨주시면 이제 배치 서비스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온디맨드와 스팟 인스턴스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이제 실행하는 부분도 이제 보고 계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서비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가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할 때 컨테이너의 어떤 상태 관리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의 스케줄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이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는 EC2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 직접 추가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이게 블럭스라고 저희가 새로운 오픈 소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 EC2 컨테이너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제 블럭스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한번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잡 스케줄링 이런 부분을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이제 컨트리뷰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컴퓨팅 분야에서 람다가 있죠. 람다에 C#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에 이어서 이제 C# 기능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여러분들이 C#으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람다 함수로 이제 대표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둘째 날에 버너보게스 키노트에서 나온 어떤 신규 서비스들을 이제 잠시 요약을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소개된 신규 서비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데모와 함께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현재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서비스들은 제가 이전 3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중간중간 소개해드렸던 내용을 이제 약간 편집을 해서 넣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전 세미나에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이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내용을 잠깐 보셨던 분들은 이제 복습도 하시는 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라이트 세일은 이번에 이제 리인벤트에서 새로 나온 서비스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존 AWS 사용을 해보시면 EC2라고 하는 가상 서버를 띄우고 거기에 이제 스토리지를 붙이고 DNS를 설치하고 IP를 어사인하고 또 IAM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이제 권한 관리를 하고 시큐리티 그룹을 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 갖고 이 가상 서버를 띄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가상 서버를 띄우는 이 전체 과정이 굉장히 좀 약간은 복잡하고 아직까지는 초보 사용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개발자들 중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빨리 뭔가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이제 이 사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시간당 가금인데 그리고 또 데이터 요금들 이렇게 좀 복잡한 부분인데 이제 아주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받고 계신 일반 호스팅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AWS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죠. 확장성, 가용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쉽게 이제 가상 서버 호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WS 서비스 연결하는 거, 예를 들어 S3라든지 클라우드 프런트라든지 이런 거 연결하는 거 그대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API라든지 CR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양만큼 종량 가금제를 그대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월 $5에 512메가 메모리, 1코어 프로세스, 20기가 SSD에 1TB 트랜스퍼, 데이터 트랜스퍼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가 이제 매 월 정액으로 $5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한 양만큼 이제
시간당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한 달을 다 쓰게 되면 이제 뭐 4.99 얼마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정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시간만큼 만 이제 가금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요금만 이제 여기서 이제 1테라, 2테라, 3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추가되면 약간 더 이제 정액해서 이제 가금이 되기는 합니다. 기존에 아마 가상 서버 호스팅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차단이 돼버리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추가 가금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세일에서 이제 실제로 보토3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트 세일은 기본적으로 AWS 콘솔에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램프 스택이든 워드프레스 등,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템플릿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월 인스턴스 플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버지니아 리전에서만 사용이 되고 각 버지니아 리전의 특정 에이지 가용 영역에다가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마존 리눅스에서 그냥 일단 보토3를 설치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달은 이게 무료입니다. 그래서 한 달 750시간 정도는 이제 프리티어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바로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고정 IP라든지 DNS 세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되고요.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퀵 어시스트라고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스냅샷을 찍어서 이제 백업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은 기본적으로 AWS 어카운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카운트 서포트 센터라든지 빌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한 몇 초 안에 이제 되는데 되게. 네. 자, 아마존 리눅스 보시면 이제 퍼블릭 IP랑 엔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의 매트릭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그룹도 그냥 손쉽게 여기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3 포트를 추가하면 되고요. 스냅샷 같은 건 아까 이제 백업 스냅샷을 뜰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지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편리한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웹 기반의 SSH 커넥트하는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원래는 기존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SSH 키를 백업을 하고 이제 SSH 푸티나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그냥 웹으로 그냥 바로 콘솔에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마존 리눅스의 첫 번째 화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토3를 먼저 인스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리눅스는 이제 AWS CLI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WS CLI를 통해서 보토3도 이제 AWS CLI에 들어있는 API 키를 통해서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를 통해서 이제 액세스를 하니까요. AWS IAM으로 만들어 놓은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키 아이디를 먼저 넣은 다음에 보토3를 통해서 이제 AWS 자원에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아주 간단한 샘플 코드를 저희가 처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들 리스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토3, 리소스 S3, 그리고 버킷에 있는 모든 리스트 네임을 프린트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s3.py 이렇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버킷들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이제 샘플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라이트 세일로 이렇게 아주 손쉽게 들어가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보토3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아마존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가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버를 설정할 필요 없고 그냥 아마존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SQL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쿼리를 던질 수 있고요. 별도의 뭐 ETL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서버에 대한 전처리나 인프라 운영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마존 S3에 들어있는 파일을 그냥 하고 그 질의를 위해서 스캔한 테라바이트 단위로만 이제 비용 가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지난 리인벤트에서 나온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하신 서비스 중에 하나고,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의 뭐 서비스 데이터들이 만약에 S3에 만약에 로그가 쌓이고 있을 때 빠르게 이제 질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서비스는 그냥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고요. 아테나의 뭐 카탈로그 매니저에 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dd 테이블을 하시고, 테이블 네임은 뭐 DB는 기존에 있는 DB를 쓰고요. 뭐 테이블 네임은 그냥, 그리고 S3의 위치를 하고요. 지금 저 데이터는 이제 뭐 비행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플라이트 넘버랑 인테저. 기본적으로 그 파일이 갖고 있는 스키마를 칼럼 스키마를 정의를 하고, 네, 파티션은 이제 옵셔널입니다. 세팅을 하면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반으로 이게 실행을 하고, 네, 처리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하이브를 통해서 이제 파티션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ELB 로그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가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요. Elastic Load Balancer의 뭐 HTTP 로그를 쌓게 되는 거고요. 네, 최근 10개만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뭐 타임스탬프, ELB 네임, 뭐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뭐 백핸드 IP,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백핸드 IP, 뭐 포트가 8888인 것을 몇 개인지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네, 뭐 별 데이터 작업을 한 적도 없는데 바로 3,500개, 3,100개 이렇게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뭐 사용했던 쿼리들, 그래서 필요했던 쿼리들도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쿼리 던졌던 거, 이런 것들도 각각의 기록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아주 간단한 서비스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 분석을 좀 편하고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AWS 리인벤트에서는 AWS 실드라고 하는 관리형 디도스 프로텍션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기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서비스인데요. 현재 표준 기능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AWS 고객이면 다 이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시 네트워크 감시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레이어 3나 4의 일상적인 공격 패턴들을 감지해서 대응을 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내시고, 뭐 대량 특수 공격을 탐지하거나 아니면 뭐 ELB나 크라우드프런트 라우터 53에 대한 각각의 기능들을 모니터링하거나, 그리고 이제 준실시간으로 크라우드와치 알림을 하고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따로 디도스 대응팀이 있는데 그 대응팀이 이제 24시간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는 대응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 공격이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빌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이것들이 디도스 공격이라고 인지가 되면 빌링이 차단이 되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용은 약간 좀 비싼 감이 있어요. 월 3,000불에 데이터 비용이 추가되어 있어서 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별도로 뭐 이렇게 파이어월이나 IDS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가시면은 AWS 실드의 기본 기능들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드밴스드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가 뭐 조금 가금이 이제 힘드셔서 이제 쉽지 않으실 텐데, 어드밴스드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런트, ALB, 그 다음에 라우터 53을 선택해서 그 어떤 곳에 이제 그 디도스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 이제 뭐 그 ACL도 만드셔서 디도스 프로텍션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표준 기능은 그냥 그 자동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LB 또는 뭐 기존의 뭐 클래식 그 로드 밸런싱,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프런트 엔드포인트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2주 전에 저희가 서비스 만든 것 중에 AWS 람다 at 엣지라고 하는 그 기능도 이제 배포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AWS에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프런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프런트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CDN 서비스입니다. 이제 컨텐츠 배포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정적 파일, 그러니까 뭐 이미지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미리 배포를 하고 속도가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빠르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람다는 기본적으로 리전 단위로 세팅이 돼서 리전에 있는 자원들을 액세스해서 뭐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리전에 있는 서비스에 연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클라우드 프런트 엣지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리전은 15개가 저희가 있는데 뭐 엣지 로케이션은 약 한 6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엣지 로케이션에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실행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조금 이제 제한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 정적 파일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HTTP 헤더를 분석해서 그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이트에 여기 헤더에 들어오는 그 정보를 보고 모바일 웹페이지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모바일 웹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리다이렉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사용자의 A/B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URL 리다이렉트를 바로바로 이제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크롤러라든지 봇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응대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런트 그 엣지의 그 람다 엣지 서비스는 이제 별도의 그 엣지 그 런타임이 실행이 되고요. 그 지금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를 통해서 이제 트리거링이 돼서 람다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트리거링을 할 때 이제 클라우드 프런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는 이제 노드.js만 이제 제공이 된다. 그래서 뭐 오늘 파이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고 향후에 이제 아마 파이썬도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엣지 노드.js 4.3을 선택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AWS 람다의 엣지라는 어떤 기능을 이제 추가했다라는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마존의 그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 이제 프리뷰 상태고요. 그 현재 그 람다 서비스를 계속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람다는 기본적으로 리전에서 들어있어서 서버리스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함수 기반의 그 컴퓨팅 서비스인데, 아까 보시면 이제 엣지라고 하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엣지 로케이션에다가도 이제 람다의 엣지라고 하는 기능을 넣어서 저희가 배포해드린 것을 이제 보셨었죠. 그래서 2주 전에 저희가 리인벤트에 저희가 제공한 만든 서비스 중에 새로 프리뷰로 나온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IoT 환경,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되거나 로컬의 환경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의 현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작물이 생성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장 지역, 아니면 뭐 항공기 제조를 할 때 뭐 터빈이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인터넷이 잘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뭐 이 데이터가 바로바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로컬 컴퓨팅 플랫폼에다가 뭔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그 곳에 센서라든지 기기를 만드는 분들이 이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런타임을 설치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그대로 원격지 컴퓨팅에서 활용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 그 필요하다면 AWS로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용이한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재 그 해외 글로벌에서 보면은 뭐 공장이라든지 자원을 활용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규모 농경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요구 사항들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IoT 기기를 제조하는 분들하고 글래스 런타임을 이제 세팅을 해서 같이 그거를 한 다음에 로컬에 있는 그런 IoT 기기들, 디바이스 기기들과 같이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컬 람다 함수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이 런타임에 그린글래스 런타임에 설치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콘솔에서 만든 다음에 세팅된 것들을 이제 로컬 기기에다가 이식을 하고 그걸 이제 여기 로컬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랑 통합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 기능이 이렇게 프리뷰 상태라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아마 올해 내로 정식 그 베타 서비스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람다가 기존에 뭐 AWS 클라우드 리전 그다음에 엣지뿐만 아니라 로컬 컴퓨팅에서도 람다 함수가 들어와서 이제는 뭐 그야말로 람다가 이제 에브리웨어 상태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WS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이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그 단계별로 실행을 하고 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서비스가 잘 동작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어떤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트리거 추적을 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면 레포팅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단계별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있는 뭐 순서도에 있는 것들은 함수들이겠죠. 뭐 람다 함수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콘솔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태가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제 요 서비스는 이제 가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 펑션을 사용해야 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메소드 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함수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한다거나 DB에 뭐 이렇게 같이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Q를 뭐 써야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아까 관리하기가 좀 힘든 그래서 이런 관리하기 힘든 부분들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 스텝 펑션 뭐에 관련된 세션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팀 브레이가 이 스텝 펑션에 대해서 이제 강연한 세션이 있습니다. 이 팀 브레이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팀 브레이 옛날에 이제 선에 계셨고 XML이라고 하는 그 스펙을 고안하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래서 그 모자 쓰시고 굉장히 또 나이도 지긋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굉장히 연륜이 있으시고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팀브레이 세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브레이 뭐 AWS 스텝 펑션 이렇게 검색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팀브레이 세션에서 이제 뭐 설명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단계를 정의를 합니다. 뭐 보시면은 순차 단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 단계로 할 수도 있고 병렬 단계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을 컨버팅을 하는 뭐 단계에 대한 그 각각의 서비스, 뭐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처리하는 단계를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 시각화로 만들어진 것들은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된 그 순서들에 대해서 상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각의 이제 순서들은 이런 식으로 제이선으로 이렇게
표준 스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팀 버레이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표준 가이시니까, 스탠다드 가이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크업으로 구성이 돼서 코드로도 요 이제 그 순차 플로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제 나오는 실행들은 람다 함수들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스텝 펑션들의 각각의 그 트랜지션 스테이지에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실행되고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뭐 그 단계에 넘어가고 람다 함수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적으로 구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 펑션은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가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각 몇 가지 그 기본적인 템플릿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로 월드, 웨이트 스테이트, 리트리, 뭐 패러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패러렐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0초 기다렸다가 하거나 아니면 패스되면 10초 기다렸다가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코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캐치 페일인 경우죠.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했는지 뭐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 리소스를 보시면 펑션 네임 있죠. 그래서 AWS 람다 함수들의 URL 넘버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람다 함수 하나하나를 이렇게 스텝에다가 단계별의 어떤 그 단계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저장을 하고요. 네, 밑에 저장을 하고 IAM은 이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IAM을 쓰면 됩니다. 실행을 이제 할 때는 지금은 그냥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제이슨 에러가 날 텐데요. 뭐 이렇게 넣으면 요 스텝에 들어가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일이 났는데 인풋, 아웃풋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되면 이제 녹색으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새로 엑스레이라고 하는 분산 애플리케이션 추적 서비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엔드-투-엔드 단의 뭐 디버깅이랑 추적을 하게 되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 단계를 넘어갈 때에 이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잘 실행이 되는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 요청에 대해서 각각 로그들이 남겨지고 로그들이 뭐 404가 떨어졌는지 500이 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의 오류 발생 로그를 보고 원인 문제를 파악을 할 수 있고 현재 이 데이터 오류가 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는지 서비스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뭐 스텝 펑션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기존의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LS 빈스톡이나 EC2 인스턴스에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용자 요청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과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시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레이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문제 영역 부분에서의 이제 뭐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다 넘어갈 때마다 이 트레이싱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트레이싱 된 것들에 대해서 필터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만큼이 문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이제 설치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2와 ECS와 AWS Node.js를 사용하는 SDK에서 어떻게 이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또는 이제 코드에다가 어떻게 넣어서 추적을 하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람다는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엑스레이는 이제 그 프리뷰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실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지난 그 리멘트 세션에서 발표되고 있던 데모들을 잠깐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분 단위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가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그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제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그 현재 어떤 형태로 뭐 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 호출 내용은 뭐 시간과 그다음에 메소드와 뭐 리스판스 내역과 뭐 그 레이턴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뭐 200 대개 200이나 409 이렇게 넘어간 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시면 이제 500으로 넘어 떨어지는 것은 이제 25초의 레이턴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느리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500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네, 상태를 보시면 이제 되게 레이턴시가 굉장히 느린 문제 어떤 서비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사인업 쪽에 있는 그 서버에 웹 서버에 있는 사인업 기능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고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테이스 그 트레이스를 보시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DynamoDB에도 지금 보면 이제 그 레이턴시가 꽤 높고요, URL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 마이크로 서비스 모니터링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그 리인벤트에서 새로 나온 그 서비스 중에 이제 GPU 관련해서 이제 일라스틱 GPU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새로 인스턴스가 타입이 출시가 됐는데요. 기존에 이제 G2라든지 P2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이제 인스턴스 타입에 기본적으로 GPU가 붙어 있습니다. 풀로 이제 GPU가 붙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인스턴스, 그러니까 뭐 M4, C4, X1 이런 이제 기존 인스턴스 타입에 내가 GPU를 붙여갖고 필요한 어떤 뭐 가속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미리 보기로 저희가 출시한 이 기능은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EBS라고 해서 볼륨을 이제 하드디스크 붙이듯이 이렇게 GPU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GPU를 1기가, 2기가, 뭐 4기가, 8기가짜리 GPU를 기존 인스턴스 타입에 붙여서 그래픽 그 렌더링이라든지 뭐 3D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라스틱 GPU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딥러닝하고 조금 관계가 없긴 하지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스턴스 타입에다가 뭐 그래픽 렌더링 기능을 뭐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라스틱 GPU라고 하는 기능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올해 내에 어떤 가시적으로 이제 기능이 출시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뭐 새로 나온 아마존 AI 서비스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 AI 서비스는 이제 AWS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기존 AWS 고객이면 뭐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모두 다 이제 딥러닝 기반의 어떤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서비스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아마존 레커그니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고, 이거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분석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는 이제 음성 합성, 이제 흔히 말해서 TTS, 그래서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 렉스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렉스라고 하는 서비스에 이제 렉스에 보면 앞에 A가 있고 뒤에 A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알렉사가 되는 거죠. 알렉사는 뭡니까? 아마존 에코에서 만들고 있는 음성 인식 그 처리 서비스죠. 그래서 음성 인식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A를 빼고 렉스라고 부르는 이제 서비스인데, 이것은 이제 자동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그 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마존 레커그니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딥러닝에서 만드는 킬러 앱 중에 이미지에 대한 그 인식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미지 인식이나 검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먼저 이제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 사진에 들어있는 객체나 장면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자전거가 있는지 또는 산인지 아니면 사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객체랑 장면 인지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이 얼굴을 올렸을 때 얼굴에 대한 어떤 인지 서비스가 있어요. 먼저 이 사람이 웃고 있는지 행복한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감정 인식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 두 개를 올렸을 때 그것을 이제 유사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이제 인식하는 서비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진에 뭐 사람이 뭐 들어있는 그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서비스. 그래서 이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 유사성이나 감정을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마존 그 레코그니션 서비스는 이제 API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사진을 올렸을 때 사진에 뭐 그 인식된 사진들, 페이스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별도로 유니크 아이디로 만든 다음에 각각 유니크 아이디에 대해서 저장을 컬렉션을 하고 그걸 이제 API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 레커기니션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왼쪽에 보면 이제 이미지 소싱을 한다고 되죠. 먼저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이미지가 들어온 소싱된 데이터를 이제 라벨이 안 돼 있죠. 이 라벨이 안 돼 있는 것을 사람이 우선은 이제 그 먼저 액티브 러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어노테이션이라든지 이미지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는 이제 객체 뭐에 대한 어떤 분석, 분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트레이닝에 넣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닝에 넣으면 아까 이제 뭐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그 모델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실제로 유저들이 커스터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커스터머들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처리해서 기능을 동작을 하고 여기에 또 피드백이 오면 그것들을 다시 이제 처리해 가지고 기능을 개선하고 모델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의 이제 이미지 인식을만 살펴보면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잘게 쪼개서 그 여러 개의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이어에다가 태워서 그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얘가 뭐 개인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 그 해변이 있는지 밖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률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하나의 레이어에서 각각의 이제 부분들을 이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미지 인식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미지 인식을 할 때 현재 뭐 정식 출시는 이제 리전이 3개 정도에서 출시를 했습니다만은 뭐 데이터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위치만 좀 이 리전에 있으면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2개월까지 월 5,000장까지는 프리티어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000장까지는 매월 프리티어로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한 양만큼 100만 장까지는 이제 1,000장당 가격이 이제 $1. 뭐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가격은 점점 다운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이제 그 이미지 인식을 하는 그 레코그니션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인공지능 서비스들 목록을 모아놓은 곳이 있고요. 여기에 뭐 렉스랑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데모를 트라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API로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샘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사진을 보면은 스케이트보드,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레벨링을 해주고 있고, 이건 이제 도시, 다운타운, 뭐 빌딩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사진을 제가 하나 이제 받아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우선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라스베가스 사진인데 밤이고
네, 라이트닝이 있고 시티고 다운타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퀘스트를 했을 때 API 콜을 했을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오는지의 결과물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한 장씩 올려보는 건 이제 그냥 데모로 해보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API로 콜을 하고 그것을 받아온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진은 저희가 지난 리인벤트 갔을 때 유저 그룹 그 개발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찍었는데 뭐 다들 웃고 있지는 않군요. 스마일링이 좀 값이 나는데, 네, 네, 상홍님 열심히 웃고 계시고, 네, 주영님도 웃고 계시고, 저도 웃고 있고, 네, 창호님하고 현미님이 좀 안 웃고 있는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진에서 그 얼굴의 어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자아이와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3명 중에 유사한 사진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공급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을 한번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용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건데요. 이건 조금 뭐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모토로라 솔루션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인벤트 때 세션에서 이제 영상을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기죠. 사람의 이미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 중에 이제 그 실종된 사람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종 확률이 78%다. 그러면은 이 인근에 있는 경찰들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네, 공유를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네, 재밌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서비스는 이제 아마존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폴리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사람 목소리를 음성을 합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성 및 언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4개 언어에 47가지 목소리를 지원을 하고요. 뭐 영어부터 해서 프랑스어, 독일어, 굉장히 많은 언어를 지원하고, 일본어도 지원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런 음성 합성 API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아마존 폴리가 이제 한국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 기능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빠르게 이제 실시간 음성 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는 렉스에서도 이제 이 폴리를 사용해가지고 음성을 이제 그 재생을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SM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음성에 대한 시멘틱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마크업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폴리 서비스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개발자가 합성된 파일을 그냥 일단 받아서 무제한으로 저장을 하거나 재생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합성되고 나면은 그걸 mp3로 다운로드 받아서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생성할 때도 이제 글자당으로 가금을 하게 되고 비용도 아주 저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 있죠. 책 한 권에 영어본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음성 합성을 하겠다고 하면 뭐 금액이 한 뭐 $3 언더로 떨어질 정도로 이제 음성 합성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음성 합성을 할 때 이 맥락에 따라서 자동 음성 합성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75, 하시 75도죠. 이것들을 이제 하시 75도를 이제 실제 저런 식으로 75디그리 페라하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제 맥락에서 그 동사의 발음이 다르잖아요. 저거는 we leave the music
live from the Madison Square Garden 뭐 이렇게 live와 live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해갖고 합성을 하게 됩니다. 한번 동작되는 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얘기인데요. 프랑스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폴란드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죠. 네, 이 SSML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크업 랭귀지고요. 마크업 랭귀지를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마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스피크라고 하는 마크업이고, 네. 다른 마크업을 한번 해보면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1, 2, 3를 이제 프랑스어로 했을 때 저걸 이제 영어로 읽지 않고 프랑스어로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소디 레이트를 이제 패스트, 슬로우 이렇게 하면은 빠르게 읽거나 천천히 읽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emphasize 이런 어떤 태그를 쓰면 이제 강조해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읽는 것을 이제 뭐 한국어면은 한국어 뭐 2012년 3월 21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겠고 영어면은 뭐 마치 뭐 21, 뭐 2012 뭐 이런 식으로 읽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읽고 또 뭐 전화번호 읽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각 나라별로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마크업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SML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음성에 들어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계음처럼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하듯이 합성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 또는 사람의 고저 그리고 사람의 음성 속도에 이제 맞춰서 실제로 합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를 이용한 이제 음성으로 뭐 블로그 읽어주는 서버리스 앱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RSS 피드에서 컨텐츠를 가져와서 그 람다에서 이제 트리거링이 됐을 때 이제 폴리의 텍스트 오디오를 받은 다음에 오디오를 저장하는 뭐 이런 어떤 걸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요런 이제 그 파이썬 앱이 이 샘플 코드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빨리 해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그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GitHub에 있는 그 샘플 코드를 그대로 그 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람다 함수에 그 배포를 하면 그대로 이제 이런 어떤 기능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마존 렉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제 알렉사에서 이제 A가 빠진 서비스죠. 그래서 렉스 서비스는 이제 음성과 텍스트를 사용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이 쉽게 채팅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심심이 같은 것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사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완전 관리 클라우드형 이제 종량 요구 체계를 갖고 있는 봇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예제가 있는 게 오하이오 헬스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헬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바일 앱 기능에다가 어떻게 렉스를 통해 가지고 기능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 렉스를 통해 가지고 그 원하는 대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이제 폴리도 넣어서 이제 음성 합성까지 해가지고 기능을 하고요. 뒷단은 이제 람다랑 뭐 다이나모DB랑 이런 다른 AWS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데모를 보시죠.
Yes. 네, 그 내 증상에 따라서 이제 병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권고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예약을 잡아주는 그런 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렉스와 폴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뒷단에 AWS를 통해 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렉스가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를 좀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먼저 이 데이터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이제 트리거링을 하는 그 예약어가 있는데 그 예약어를 먼저 하면은 그 예약어들을 다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중요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호텔 부킹, 뉴욕시티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 의미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뭐 슬롯이라든지 슬롯 모델들, 인텐드 모델들 그러니까 이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뭐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그것들을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폴리를 통해서 합성된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렉스는 크게 이제 음성 하단에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그니터나 크라우드 트레인이나 크라우드 와치의 AWS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이라든지 그 로그 같은 걸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가장 왼쪽에 있겠죠. 콘솔이나 API, 그리고 SDK에서 필요한 어떤 그 인풋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아웃풋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뭐 예약을 한다 그러면 진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AWS 람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DB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능에 대한 어떤 변경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아마존 렉스는 현재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 그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요청을 하셔갖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스크린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렉스에 들어가면요, 이게 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팅 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쉽게 채팅 봇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팅 봇을 만들기 위한 이제 거기 가면 예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 예약 또는 뭐 꽃 주문 그리고 약속을 뭐 잡는 거에 대한 이제 데모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케줄 뭐 어포인트먼트에 대한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뭐 폴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람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IAM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그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한 번에 세팅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메뉴에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봇을 이제 에디팅하는 거랑 설정이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 메이커 어포인먼트의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슬롯 타입들, 그래서 값들을 이제 입력하는 것들이 왼쪽 메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샘플 어터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 원하는 그 이제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book appointment, 뭐 I would like to book appointment.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약속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boo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이제 채팅창에 들어오는 예약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슬롯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뭘 언제 할 건지 뭐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이런 어떤 슬롯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 예약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충치 치료다 아니면은 뭐 그냥 스케일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입을 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약을 하시겠으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데이트, 그 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슬롯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예약을 완료했다. 그러면 이제 예약 완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예약 완료된 것들을 그냥 클라이언트에 그냥 보내주거나, 아니면 만약 풀필먼트가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는 풀필먼트는 이제 람다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예약을, 예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약 그 DB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채팅 봇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정보들이죠. 기본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각각의 이제 어포머니 타입들을 다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클리닝, 화이트닝, 뭐 루트 카널,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치과에서 하는 이제 뭐 하는 건가요? 그런 어떤 뭐 그런 것 같네요. 자, 그런 이제 뭐 타입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에 가면은 그 각각의 기본적인 이제 설정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세션 타임아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폴리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웃풋 보이스에다가 폴리의 보이스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엘리아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봇에 대한 엘리아스, 이게 이제 프로덕션으로 할 건지, 버전을 얼마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봇인지, 뭐 이런 것들 엘리아스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채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봇을 뭐 모바일 앱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SDK로 세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페이스북 그 봇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제 봇 기능 있잖아요. 그래서 봇 기능에 있는 정보들을 넣으면 바로 페이스북 그 채팅 봇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 하단에 보면은 그 테스팅을 할 수 있는 테스팅 봇이 있고요. 그 테스팅 봇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샘플 어터넌스를 넣죠. 그 북 어포인먼트 이렇게 누르면 이제 그 슬롯에 있는 것이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뭐 그 약속을 잡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아까 뭐 클리닝, 화이트닝 뭐 이런 게 있었죠. 루트 카널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카널. 네. 그러면 이제 언제 할 거냐? 프라이데이. 그리고 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어포인먼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인 채팅창인데 음성 인식과 텍스트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는 그런 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WS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채팅 봇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돌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P2 인스턴스, 그리고 딥러닝 AMI와 템플릿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투자를 할 MXNet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머신러닝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을 기반해서 그 나오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레코그니션, 그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채팅봇, 인공지능 채팅봇 기능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인공지능 기술이 뭐 붕업이 돼 있긴 한데 바로 사용을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PI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하고 잘 연동을 하셔서 그 고객들한테 좋은 인공지능 기반 그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AWS 뭐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세미나, 뭐 발표 자료, 뭐 이런 걸 통해 샘플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키노트 첫날, 둘째 날 서비스를 거의 한번 다 훑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현재 그 10년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어떻게 혁신을 해 왔는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서 개발하는 프로세스도 이제 잠깐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현재 저희가 매년 저희가 혁신하는, 그러니까 신규 서비스와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저희가 720개가 넘는 어떤 신규 피처들을 추가를 했는데, 올해는 아마 1000개 가까이 되는 신규 피처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따라오기가 쉽지 않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저도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IT 시장에서 이런 어떤 혁신을 빨리 움직이는 곳에 있는 것,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 같이 일한다는 것도 좋은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IT 개발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커리어들을 보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 나온 것들을 빨리빨리 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혁신으로 이어가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AWS와 따라가시면 혁신에 이렇게 몸을 맡기시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진행한 웨비나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AWS는 이제 모든 영역에서, IT 워크로드 모든 영역에서 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부터 해서 기본 서비스, 그리고 보안 서비스, 그리고 분석,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그리고 개발과 배포, IoT,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이제 고객들을 위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ISV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들, AWS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까지 해서, 그런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요. 이 AW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삽질하지 않고 빠르게 개발을 하고 배포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WS를 통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마치 이렇게 슈퍼맨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AWS 클라우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나온 서비스들은 이제 내년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나오는 서비스들, 그다음에 신규 피처들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의 소셜 채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웨비나는 이걸로 마칠 텐데요.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영상도 바로바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그리고 따뜻한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